네, 수익은 맛있게. 계좌는 즐겁게. 주식 맛집 강현근의 주도락. 주도락. 자, MBN골드 강현근 매니저 모셨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어려운 시장에 수익날 종목들 미리미리 또 챙겨봐야겠죠. 오늘도 주도락 통해서 특선 메뉴, 별미 메뉴까지 알차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이 시간에 폴라리스 AI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어려운 시장에 정말 잘 버텨주고 있어요, 매니저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 정말 200개가 안 되죠. 그러니까요. 180개 정도밖에 안 네.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고 180개 되는 종목에서도 정치 테마주가 한 8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업종별로 보면 상승한 업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시장에서도 정말 이쁘게 잘 올라와줬고 조금 전에 방금 종목 상담하는 거 봤는데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쁘게 잘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트랙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가 재건, 그다음에 AI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동종목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이유 하나가 더 있네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폴라리스 쉐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그 코인도 같이 그러니까 위믹스라는 코인이 움직일 때 위메이드라는 게임주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폴라리스 쉐어라는 코인이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그게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이거 종목이 20일선이 깨지면 안 돼요. 진짜로 20일선이 깨지면 안 되는데 솔직히 요 4거래일 여기서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 게 맞는데 4거래일 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이제 어떻게 보면 4일 전이죠. 그러니까 2거래일 전에 약간 안 좋은 그러한 부분이 정치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하락, 그다음에 개파락. 근데 그걸 이겨내고 올라오는 힘, 이 힘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이 파는 그런 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도 좀 사주고 그다음에 기관은 무조건 매수를 해줬고 외국인도 좀 버텨주는 그러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동종목은 전 좋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2차 목표가 달성하지 않았는데 오늘 꼭 리뷰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기특해서입니다. 개파락을 해서 출발했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왔다는 건 이 정도면 원래라고 친다면 2차 목표가 달성하고도 남았어야 될 수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특하기 때문에 더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팔란티어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AI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 국방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인 그런 비행기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앞으로 AI가 갈 수 있는 영역을 얼마까지 범위를 확대할지 모릅니다. 그거에 대한 선두주자의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에 3,640원까지 꼭 홀딩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폴라리스 강력한 홀딩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네. 지금 12% 수익률 챙겨가다가 오늘장에도 급락이 나왔어요, 매니저님. 그렇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 종목도 기특해요. 오늘도 뭐 시장 종목들 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5% 조금 많이 빠지면 10% 정도 하락을 그러니까요. 했는데 동종목 이제 잘 가다가 이건 이제 주봉이라서 이런 모습인데 오늘 뭐 조금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추세를 보면 우하향하던 추세에서 대량 거래 동반해서 치고 올라가 놓고 안착해 놓은 모습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2차 목표가 정도 그러니까 목표가 1차 목표가 넘어가면 왜냐하면 전에 저항했기 때문에 절반 정도 수익을 챙기셔라라고 네. 말씀드렸어요. 장세가 좋지 못하고 드론주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차 목표가 절반 정도를 그러니까 챙기셨을 테고 2차 목표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부분인데 2차 목표가는 전 고점입니다. 그래서 6,58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조금 전에 폴라리스 AI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국회에 가서 이제 국방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인 항공기에 대한 얘기를 더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드론 그리고 UAM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이번 주의 말쯤인가요? 국내에서도 UAM에 대한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다라는 뜻에서 동종목을 리뷰로 가져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도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특선 메뉴 또 별미 메뉴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일단 재료들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 일정들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해서 내용들이 있고요. 네. 수출입 동향이 발표돼요. 내일 모레인가요, 매니저님?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목요일 정도에 발표가 될 거,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발표가 될 건데 네. 화장품 쪽과 뷰티 쪽, 그다음에 뭐 식품 쪽, K 쪽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기대하고 있는 부분, K 뷰티에 대한 부분도 기대하고 있고 또 그 흑백요리사인가요? 그걸 만들었던 그 프로그램에서 K 뷰티에 대한 그 히트를 이어서 K 뷰티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맞물려 갖고 수출입 동향과 같이 맞물려서 K뷰티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한 중국에서 지금 그 내부에 대한 그런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러한 화장품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한령은 아무래도 조금 좀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수출 동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또한 환율이 좀 좋기 때문에 네. 수출하는 그 기업들 되게 좋잖아요. 좋아질 네.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수출입 데이터 발표되는 만큼 화장품 종목이나 이런 식품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내일장 주재료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재료는 바로 핀테크입니다. 네. 핀테크 정말 오랜만에 가지고 오신 것 네. 같은데 바로 특선 메뉴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특선 메뉴는 바로 카카오페이입니다. 네. 최근에 뭔가 정치적인 리스크랑 엮이면서 좀 맞습니다. 시세가 강하게 나왔는데 갖고 오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어찌 되었든 네. 뭐 그분의 입장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까지의 그 뭐랄까 그 여당으로 그런 뭐랄까 여당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네. 그때부터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락했던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살짝 고개를 들면서 대량 거래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거치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약화되고 있는 부분이 느껴졌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이 정도의 거래 대금이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정권 피해주에서 이제 아무래도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수혜주까지는 아니어도 그것만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지금에서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그동안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카카오페이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현금 자산이 2조 한 5천억 정도 갖고 있는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받쳐준다고 한다면 돈을 투입을 해서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데 여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화면이 많이 깨졌군요. 지금 보시면 동종목 보면은 수급을 보면 연기금이 계속해서 한 달 넘게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기관에서도 계속 순매수를 해주는데 연기금이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 오늘도 연기금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간이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원래 좀 순매수를 해주는데 연기금이 이렇게 순매수를 해주는 종목은 흔치 않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완전히 이제 바닥에 있죠. 네. 저 때가 이제 그 2022년 4월, 5월. 네.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섰 때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와서 바닥을 찍고 살짝 반등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 가장 큰 거래 대금이 들어왔어요. 이 돈이 들어온 의미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후에도 뭐 어떻게 보면 수혜주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꺾이지 않고 여기서 잘 조정되면서 시세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매수 잘 하셔가지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21,000원, 목표가는 32,800원 드릴 테니까 잘 매수하셔가지고 목표가까지 꼭 홀딩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계엄령 사태 이후에 이 연기금이 우리 국내 증시 소방수 역할을 또 톡톡히 해주고 있잖아요. 카카오페이 연기금이 계속해서 담고 있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선 메뉴 알아봤고요. 바로 다음으로 별미 메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별미 메뉴는 두산 밥캣입니다. 네, 임시 주총 정말 얼마 안 남겨두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매니저님. 그거를 캐치하셨습니다. 네. 그게 정답이고요. 그렇지만 두산 밥캣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영역을 보면 건설 기계 쪽을 하면서 오늘도 대동과 함께 뭐 계약을 맺으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도 아무래도 투입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좀 생각하는 건 주총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두산 밥캣이 두산 그 로보틱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실적을 반영하다 보니까 좀 두산 밥캣에 대한 부분에 좀 잘 안 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어느 정도는 좀 이번 주총에서 좀 좋게 감안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 날 있을 주총을 좀 기대하면서 한번 사보자라는 뜻에서 가져와 봤으니까 네. 잘 살펴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맞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종목도 역시 기간이 꾸준하게 순매수를 해주는데 연기금이 순매수를 해주고 가운데서 보시면 금투, 투신, 보험도 같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동 종목도 한 달 내내 기간이 매수를 해준 상황인데 한 달 내내 주가는 그렇게 오르진 않았어요. 네. 이게 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바닥에서 지금 쌍바닥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평선이 수렴하는 순간에 거래대금 주면서 튀어오르는 순간, 그 타이밍이 아마 이번 주 목요일쯤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목은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오늘이었나요? 지난 주말에 파리에서 그렇죠? 젤렌스키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그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야겠죠. 네. 그분과의 이제 회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거의 종식이 다가왔다. 재건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야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 종목이 같이 포함 투트랙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주총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면서 사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진짜 시장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말도 안 되게 좀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많이 빠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일 좀 반사 얘기 나오면서 반등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조금 매수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모레도 다시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네. 목요일 날 움직이는 거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는 찬성이냐 반대냐 거의 매일매일 뭐 이야기가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뭔가 이런 어려운 시장 상황 때문에 네. 이런 어려운 시국 때문에 뭔가 합병 관련해서 무산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손절가는 32,000원 정해드렸지만 네. 여기 아랫꼬리 부분이 이제 3만 한 7, 8,000원 정도 자리가 있어요. 그 정도 자리를 이제 분명히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보였던 가장 저점이니까 거기가 이탈하게 되면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아. 좀 보여지고 그렇지 않고서 버텨준다고 한다면 그 무산이지만 다음으로 연기가 되고 두산마켓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그거거든요. 돈 네. 잘 벌어요. 그리고 괜찮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 합산해서 그 하는 그러한 그런 환경 때문에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네. 이렇게 못 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더 잘 보이기 위해서는 이 선을 지지해주고 올라오게 된다면 48,900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전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자리를 잘 지켜주는지 체크를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미 메뉴이니만큼 손절가와 목표 주가를 더욱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알아봤고요. 자, 매니저님에게 좀 자세한 인사이트,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찾아가면 좋을까요? 괜찮아요? 네. 많이 놀라셨죠? 오늘 증시가 그랬습니다. 정말 정부에서 참여하는 금액 그 프로테이즈를 뭐 서킷 브레이크라고 하면 8%가 빠지는 걸 바라본다는 거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대안에 대한 것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럼 어떤 종목부터 정리해야 되고 어떻게 매수를 하고 포트를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니고 내일 저녁 8시에 공개 방송을 진행할 것이고 그 전에는 네이버 밴드에서 강영규 매니저 검색하신다고 한다면 거기서 투자 인사이트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 꼭 네이버 밴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록창 밴드의 강현규 매니저 검색하셔서 더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투자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상전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장에는 부디 상승 기원해 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